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씩씩대고 있자 엄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 그동안 내가 계속 참았거든? 근데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어.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못 참겠다니.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새언니 말이야,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새언니가 너무하다니? 알아듣게 말을 해봐. 사실 그동안 신의 짓 한다고 할까봐 내가 계속 참았거든? 근데 해도 너무하잖아.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조금 있으면 아빠 생신이잖아. 그래서 새언니한테 어떻게 할 건지 연락했거든. 근데 그게 왜? 전에 엄마 생신 때는 새언니 불편할까봐 오빠한테만 연락했다가 새언니가 자기만 왕따 시킨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었잖아. 엄마도 기억나지? 제가 얼굴을 무섭게 구기며 물었는데요. 심상치 않음을 느낀 엄마가 걱정스레 대답했어요. 그랬지. 그래서 이번에는 새언니한테 문자를 보냈단 말이야. 아빠 생신 때 식당 예약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잘했네. 잘하긴 뭘 잘해. 바로 새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런 걸 문자로 보내냐고 막 짜증을 내더라니까. 아니 그때는 문자로 보내는 게 예의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어. 라며 제가 그날 새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빠 생신을 맞이해서 새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전에는 문자가 아닌 전화를 먼저 했더니 새언니가 불만스레 지적을 했습니다. 아가씨는 의대를 다녀서 그런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타임에 의대가 왜 나와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은 IQ는 높은데 EQ는 매우 낮다는 말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공감 능력, 배려 이런 게 현저히 떨어진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이 말 들어보니까 그이는 의대를 한 번에 갔지만 아가씨는 3수나 했다면서요? 그럼 IQ도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이상하네요. 라며 새언니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이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새언니 말처럼 삼수를 하긴 했지만 학교를 다닐 때도 성적이 항상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의대를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특히나 원하는 대학 의대를 가기 위해서 삼수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새언니는 틈만 나면 그 부분을 한껏 비웃었습니다. 그런 새언니에게 따져 물을 수도 있었지만 새언니는 지방 국립대학을 졸업했기에 굳이 학벌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혹시나 저로 인해 오빠와 말다툼이라도 할까 싶어 걱정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 새언니가 제게 문자가 아닌 전화로 물어본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했기에 아빠 생신을 앞두고 문자를 먼저 보냈는데요. 사실 오빠와 상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또다시 문제를 삼을까 싶어 제 딴에는 신중하게 문자를 보냈던 건데 이번에는 문자를 보냈다고 다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그냥 전화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문자를 보내고 그래요? 그때 언니가 전화부터 하는 건 예의 없는 거라고 해서 문자부터 보냈죠. 이래서 아가씨가 참 눈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바빠서 그런 거고 오늘은 한가하잖아요. 라며 다시 시비를 걸고 있었는데요. 새언니의 행동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평소 제 성격은 불합리한 것을 다 짚고 넘어가는 성격이었지만 오빠와 새언니 싸움에 시발점이 되고 싶진 않았기에 역시나 이를 악물고 참아 넘겼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제 생각이 짧았네요. 그쵸? 아가씨는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새언니가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순간 오빠라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잠시 전화기를 들고만 있자 새언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그렇고 왜 전화했다고 했죠? 아, 조금 있으면 아빠 생신이잖아요. 아가씨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이 먹었으면 아버지라고 해야죠. 아, 네.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어떻게 할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설마 저한테 생신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새언니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치는 모습에 제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식당을 미리 예약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상의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그때쯤 이미 기가 막혀 미칠 지경이었기에 제가 메마른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는데요. 새언니가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그건 그이랑 상의하면 되잖아요. 저는 바빠서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아가씨 이러는 거 신의짓인 거 아세요? 요즘 이런 식으로 신의짓 하면 큰일 나요.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으니 제 입장에서는 분을 삭히지 못하고 팔딱거릴 수밖에요. 결국 제가 미친 사람 마냥 허공에 대고 외객 소리치고 있자 엄마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어디서 데리고 와도 그런 정신 나간 것을 데리고 올 수가 있어 그래.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이네 상전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대체 우리가 왜 새언니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해? 그냥 영 끊고 살자고 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누굴 탓하겠니? 모질이 네 오빠가 문제인 거지. 내가 보니 공부만 잘한다고 능사가 아니야.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어디서 저런 인간을 데리고 온 거지. 그때 임신만 아니었으면 절대 결혼 안 시키는 건데. 라며 엄마가 나라 잃은 표정으로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엄마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요. 오빠는 공부가 특기이고 취미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문제는 공부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게 단점이라면 큰 단점이었는데요. 그런 오빠는 명문 의대에 합격을 했고 의대에 가서도 내내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모임에 갔다가 지금의 새언니를 만났다고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마치 현모양처 마냥 새언니가 그렇게나 잘했다네요. 평소 모임도 잘 나가지 않던 오빠가 그 모임에 왜 나갔던 것인지 아직도 아리송할 뿐입니다. 암튼 오빠 말로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이 잘했다고 하니 공부만 하던 오빠가 순식간에 새언니에게 빠져들었던 것 같았어요. 새언니가 키도 크고 얼굴도 많이 예쁜 편이었기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집에 온 오빠가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 저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전문의 면허 취득하면 그때 결혼하던지 해야지.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리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을 해.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인데 고작 몇 달 만나보고 결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딱 잘라서 말을 했는데요. 엄마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빠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라서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그런 와중에 갑작스레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이 놀랄 수밖에요. 거기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 이야기를 꺼냈으니 당연히 기가 막힐 수밖에요. 하지만 곧 오빠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기 그게 준이가 지금 홀몸이 아니라 빨리 결혼해야 해요. 뭐? 홀몸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임신이라도 했단 말이야? 순간 엄마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듯 해보였기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혈압도 높은데 괜찮은 거야? 지금 혈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진짜 임신이라도 했단 말이야? 엄마가 오빠에게 다시 따져 묻자 오빠가 눈치를 보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엄마가 뒷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둘이 사귀는 동안 집에 2번 정도 놀러 왔었지만 엄마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물론 새언니가 부모님께 애교도 부리고 잘했지만 그때쯤 엄마는 단박에 새언니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랬으니 그날 오빠 입에서 임신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엄마가 뒷목을 잡을 수밖에요. 결국 얼마 뒤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오빠가 다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유산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유산이라니? 준이가 집에서도 엄청 혼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는 거야? 그럼 병문안이라도 가게 병원 주소 불러봐.
라는 엄마 말에 오빠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된 건데 엄마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병원에 오래 있지도 않을 거라서 집에서 몸조리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병문안은 가봐야 예의인 거지. 괜찮아요. 제가 마음만 전할게요. 라는 오빠 말에 엄마가 봉투에 돈을 넣어서 오빠에게 주며 몸조리에 보태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빠가 집을 나서자마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아니 유산됐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유산이 됐어도 결혼은 그냥 하는 거지. 그걸 뭘 물어보고 그래. 난 그냥 엄마가 예비 새언니를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물어본 것 뿐이지. 그렇다고 헤어지라고 하면 천벌 받는 거지. 나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그러면 되겠어? 그리고 지들끼리 살 건데 내 맘에 들고 말고가 어딨어. 지들끼리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다만 그리 됐으니까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까 그래. 라며 무척 안쓰러워했습니다. 그 뒤 오빠와 새언니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유산이 된 뒤 새언니는 충격으로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족 모두 그 부분을 이해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3개월쯤이 지나자 새언니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회사를 그만둔 새언니는 집에서 내내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오빠를 달달 볶아댔거든요.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오빠를 만나러 갔더니 오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어서 걱정스레 물었어요. 오빠, 어디 아픈 거야? 아니, 내 얼굴이 왜?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볼이 움푹 패이고 다크서클도 턱 밑까지 내려와서 상태가 엄청 안 좋은데?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제가 걱정스레 오빠 얼굴을 살피고 있자 오빠가 눈치를 보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뭔데 그래? 네 새언니 말이야. 결혼하고 조금 이상해졌어. 이상해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 전에는 현모양처도 그런 현모양차가 없었거든. 수시로 도시락도 싸주고 엄청 알뜰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는 아주 딴 사람이 됐어.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도시락은 바라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회사 그만두면서 살림을 전적으로 다 하기로 했던 거였거든. 근데 집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 뭐?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 대부분 배달시키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라면 끓여서 먹으라고 하더라고. 오빠 엄청 힘들게 일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해나가야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살아? 오빠가 너무 물러터졌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 거야. 사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결혼할 때 집도 우리 집에서 다 해줬고 혼수도 가전제품 몇 개 해온 게 다잖아. 상견례 때 사돈 어르신이 의사라고 유세 부리지 말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지? 그날 집에 와서 엄마 눈물까지 흘린 거 모르지? 엄마가 우셨어? 당연한 거 아니야? 마치 오빠가 임신시킨 것처럼 몰아붙이면서 대역 죄인을 만들었잖아. 나도 듣는 내내 속에서 열불이 터졌는데 엄마는 오죽했겠어? 아무리 그래도 오빠한테 그러는 건 너무 웃긴 거잖아. 거기다 고작 레지던트라는 말에 우리 모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니까. 내가 볼 때 오빠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제가 눈치를 보며 결국 그 말까지 꺼내고 말았는데요. 오빠가 버럭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라는 말에 오빠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에도 새언니의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요.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오빠가 생각만큼 월급이 많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생신날 엄마 앞에서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아무리 레지던트라고 해도 명색이 의사인데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넣었어요. 그래도 그이는 바빠서 오지도 못했는데 저는 왔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라며 엄마가 노여운 얼굴을 애써 감추며 말했는데요. 엄마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오빠가 집에 찾아왔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생신 때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올 수가 없었어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밖에 못 넣어서 죄송해요. 100만 원 정도는 드렸어야 했는데 요즘 들어 돈이 빠듯해서 50만 원밖에 못 드렸어요. 오빠가 머뭇거리며 힘겹게 말을 꺼냈는데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새언니가 엄마한테 10만 원 드렸는데 50만 원이라니? 뭐? 10만 원? 엄마, 진짜 10만 원 받으셨어요? 어? 그게 괜찮아. 얼마 준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엄마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순간 오빠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내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오빠가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저를 나무랐습니다. 넌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사달을 만들어? 오빠도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신인데 오빠가 10만 원만 했다는 게 뭔가 이상하긴 했어. 내가 딱 보니까 새언니가 중간에서 돈을 빼돌린 것 같네. 집에 가서 둘이 싸우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오빠도 새언니 실체를 알아야 한다니까. 오빠가 맨날 호구처럼 거니까 만만하게 보고 더 그러는 거라니까. 오빠가 그러니까 우리까지 우습게 알고 더 그러는 거잖아. 난 살다 살다 새언니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니까. 라는 제 말에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고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새언니한테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막 짜증만 내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처남이 힘들어해서 처남 졌다고 하더라고. 내가 한마디만 할게. 오빠 완전 호구 잡힌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고 있어. 오빠 공부하는 동안 부모님이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새언니가 나한테도 엄청 함부로 했지만 그건 그냥 참고 넘길 수 있는데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건 앞으로 안 참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똑똑히 전달하란 말이야. 제가 경고하듯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오빠가 다시 전화를 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축축해보건대 그 문제로 오빠와 새언니가 다퉜던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 뒤 아빠 생신이 다가와서 제가 새언니에게 연락을 했더니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 저를 한껏 깔보는 모습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시 한번 참았습니다. 괜시레 집안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새언니의 행동에 대해 말을 전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부모님 생신은 나 혼자 챙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정말 미안하다. 다 필요 없고 새언니랑 마주치지 않게만 해줘. 오빠가 선택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까지 새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 알았어. 정말 미안해. 오빠, 하나만 물어볼게. 오빠는 새언니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어. 그럼 다행이긴 한데 새언니 행동이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한마디로 다 져주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너한테 면목이 없다. 오빠가 축 처진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생신 때는 오빠 부부 없이 우리끼리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아빠 생신날 새언니는 전화 한 통도 없었지만 부모님은 딱히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오히려 새언니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 좋은 듯 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빠 때문에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었고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날도 많아져 갔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쩜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을 수가 있어. 그니까 말이야.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뭐야 진짜. 내가 누굴 탓하겠니. 오빠가 다 받아주니까 더 저러는 거라니까. 집에 가면 배달 음식 아니면 라면 끓여 먹으라고 했다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여기저기 먹으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느라 정신 없다잖아. 네 오빠가 그래? 사실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말 못했는데 오빠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
사치도 어마어마한가 보더라고. 이래서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는가 보다. 나도 앞으로 신경 끄고 살아야겠어. 엄마가 굳은 다짐을 한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뒤 오빠 부부와는 거진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오빠도 연락을 끊다시피 했지만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집안이 시끌시끌한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집 안에 들어갔더니 새언니가 와 있었고 울며 불며 엄마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이한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얘가 왜 이래? 내가 말을 해주긴 무슨 말을 해줘. 그이가 오해한 거라니까요. 그니까 우리 준서 오면 물어본다고 우선 가 있으라고 하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거니? 라는 엄마 말에 새언니가 펑펑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이가 이혼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혼? 준서가 이혼한다고 했단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준서가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준서 씨가 오해하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공부만 한 사람이라 그런지 대화도 안 통하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새언니가 엄마에게 막무가내로 매달리고 있었어요. 순간 쎄한 느낌이 들어서 조용히 밖으로 나가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사람 아직도 거기 있는 거야?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친 여자라니까. 오빠 입에서 막말이 터져나오고 있었는데요. 평소 오빠가 쓰는 단어가 아니었기에 놀란 채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 이혼할 거야. 뭐? 이혼? 그동안 그 미친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니까. 뭐? 바람? 나 택시 타고 가고 있으니까 가서 얘기해. 오빠가 전화를 끊었고 제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잡고 있던 새언니를 밀쳐냈습니다. 우리 엄마 다치면 어쩌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가씨, 그이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그이가 오해한 거예요.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왜 우리한테까지 와서 이러냐고요. 그동안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말고 살자면서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이 좀 말려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곧 오빠 온다고 했으니까 조용히 기다리세요. 제가 이를 악물고 얼굴을 무섭게 구기며 말했는데요. 오빠 입에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절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잠시 후 오빠가 후다닥 뛰어들어왔고 새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낯짝을 들이밀어? 여보,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 좀 해.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꺼져.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뻔뻔하게 바람까지 피우고 우리 부모님 집에 올 수가 있어. 당장 나가. 오빠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엄마와 함께 얼어붙은 채 서 있었는데요. 오빠가 새언니를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죄인 마냥 입을 뗐어요. 죄송해요. 여기로 찾아올 줄은 진짜 몰랐어요.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알고 봤더니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오빠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새언니는 오빠를 더욱 호구 취급했다네요. 어느 날은 병원에서 새벽 근무 중에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집에 갔다는데요. 현관문을 열자 처음 보는 남자 구두가 놓여있더랍니다. 아마도 오빠가 병원에서 새벽에 일을 하는 일이 많다 보니 겁도 없이 남자를 집까지 데리고 왔던 모양이었어요. 순간 너무나 놀라서 우선 밖으로 나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병원 당직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오빠 절친인 민철이 오빠를 찾아갔던 모양이었어요. 민철이 오빠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어요. 그랬으니 민철이 오빠와 상의를 했고 민철이 오빠가 분노한 채 바로 흥신소를 찾아보고 새언니 미행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새언니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데 결혼 전 만나던 남자와 지금껏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녹음된 내용 일부를 들어봤더니 의사 나부랭이가 돈도 없다는 말도 수시로 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민철이가 도와줬단 말이야? 그래도 그런 생각은 했네. 현관에 남자 구두가 있는 거 보면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우선 증거를 잡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 증거를 잡았어요. 그럼 이제 이혼하는 거야?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 바람핀 그놈한테도 소송하고 내가 그 두 인간 가만 안 놔두려고요. 라며 오빠가 이를 갈았습니다. 새언니가 이혼을 못하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 방법이 없었던 모양인지 결국 둘은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오빠가 찾아와 또다시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바람 피느라 진짜 바빴나 보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바빠서 혼인신고하라고 도장이랑 신분증까지 다 줬는데 아직 혼인신고도 안 돼 있더라고요. 뭐? 진짜 혼인신고가 안 돼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라고요. 어디다 처박아 두고는 내내 바람 피러 다닌 거죠 뭐. 라는 말에 부모님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연이는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듯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오히려 마음이 많이 편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동안 여자라면 치를 떨 정도였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 사건이 벌써 3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며칠 전 오빠가 같은 병원 의사라면서 예비 새언니를 데리고 왔고 예비 새언니가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말했어요. 딱 보니 참 바르게 잘 큰 것 같다. 그치? 내가 보기에도 그래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전에 걔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잖아도 내가 물어봤더니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 삼거나 그러지 않았나 보네. 예비 새언니 집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게 뭐가 있겠냐고 그랬대. 근데 들어보니까 예비 새언니 아버지도 의사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오빠를 좋게 보셨던 모양이야. 다 괜찮다고 결혼 허락하셨대. 그래?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라며 엄마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을, 특히나 결혼할 사람을 만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